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지약사 교과서, 즉 지약사 언어와 매체 교과서로 문법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찍게 된 거는요. 이 강의는 지난번에 이제 그 지약사 언매 교과서에서 문법 요소에 대한 강의를 찍어달라고 했던 학생이 문장 성분 파트도 좀 약간 모르겠나 봐요. 그래서 그쪽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찍게 됐고요. 이 강의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사실은 문장에 대해 공부하려면 당연히 문장 성분부터 시작하는 게 순리예요. 근데 문법 요소를 먼저 찍었던 건 요청이 들어와서 그랬던 건데 혹시라도 이제 문법 요소를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문장 성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성분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제 좀 특징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요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품사와 문장 성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품사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단어의 성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품사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품사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품사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 품사인 건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문장 속에서 그 말이 갖는 어떤 역할, 그러니까 주체적인 역할을 하냐, 그건 주어가 되겠고 객체적인 역할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목적어나 부사어가 될 것이고 그래서 문장 성분과 그 다음에 품사는 다르다. 쉽게 말하면 부사는 부사어, 그러니까 품사는 부사인데 품사가 부사일 때 부사어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사어가 다 부사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사는 부사어, 이거는 적용될 수 있지만 부사어가 부사다? 이거는 반대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약사 교과서는 지금 어디가 기준이냐면 아마 96페이지부터 시작될 텐데 오늘은 98페이지에 문장의 성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문장 성분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자라고 얘기해서 어절은 뭐고 구는 뭐고 절은 뭐고 문장이 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만 잠깐 볼게요. 조사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잡았다 치면 조사가 연결, 그럼 띄어쓰기가 이렇게 한 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절이라고 하는 건 단어가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는 정도를 우리가 어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할 수 있다. 대체로 단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일반적인 단어와 일치하게 되는데 단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게 되면 그럴 때는 단어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울려.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용언이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어절로 되는 건데 조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사라는 단어고 가는 조사이긴 하지만 얘도 단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단어 하나가 어절인 게 아니라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어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다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조사가 연결, 띄어쓰기 단위와 똑같은 게 어절이다. 그러면 띄어쓰기에서 두 개가 나눠졌으니까 이 어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과 절은 같이 가는 건데 구와 절은 둘 이상의 어절이 합쳐졌을 때 근데 그 중에 절이라고 하는 건 여기 써 있지만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이루는 건 절이라고 해요. 근데 구라고 하는 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닐 경우는 우리가 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내가 산 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내가 산이라는 말은 내가 샀다. 주어 서술어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절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절 두 개가 뭉쳤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지만 예쁜 책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절 두 개가 합쳐졌죠. 그런데 예쁘다, 예쁜 책이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구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니다. 그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서술어 관계로 돼 있다. 물론 이 예쁜이란 말은 이거 하나 자체로 또 절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 나중에
절 얘기 나오는 데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문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어절들, 즉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구조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건데 의미상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갖춘, 즉 하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문법 단위를 문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장이 어찌 보면 제일 큰 단위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문장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어떤 단락을 이루기도 하지만 일단 하나의 문장 안에서 제일 큰 단위는 그냥 문장이다라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98페이지 이야기에 써 있는 건데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아, 그럼 문장 성분이 뭔가 봤더니 문장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냐. 그러니까 문법적인 기능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어떤 기능을 하지? 일단 문장 이루는데 골격, 가장 기본 골격을 이룬다. 그걸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주성분을 수식하는 거, 수식해준다고 얘기해서 부속성분. 그러니까 주성분은 아니지만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부속적인 성분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문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혼자 존재할 수 있다. 독립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문장 성분은 주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성분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독립성분이라는 게 있다. 자,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랬더니 주성분엔 뭐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니까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네요. 그냥 주어부터 씁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네 가지가 주성분이다. 그럼 얘네들은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죠. 가장 기본 골격이니까. 다음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니까 이쪽은 관형어와 부사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부속적인 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독립성분은 저기 써 있지만 독립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뭐 감탄사 같은 거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 순서가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아마 이 순서대로 이 교과서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순서에 맞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장 성분들 정리 한번 해봤는데 이건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주성분이 뭐예요? 문장의 골격이 되는 필수 성분을 얘기합니다. 뭐뭐 있어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빠지면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부속성분,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뭐 있어요? 관형어. 주로 관형어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같은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고요. 부사어는 되게 많은 걸 꾸밉니다. 오케이. 마지막이요.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어라고 하는 거니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갑니다. 주성분,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통으로 묶어서 주성분부터 가보자. 자, 다음 용언을 이용해서 짧은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럼 예쁘다 갖고 만들어 보죠. 예를 들면 인수가 예쁘다. 다음 혹은 인수가 밥을 먹는다. 인수가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요. 서술어부터 시작합시다. 문장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서술어입니다. 기억하세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가장 뼈대가 되는 게 누가 뭐래도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 성분은 그 문장 속에서 뭐부터 찾아보는 거냐면 서술어가 어딘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서술어는 문장의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설명하는 문장 성분이다. 아, 서술어가 뭔가 봤더니 동작이나 상태나 성질, 동작을 설명하는 거 우리는 동사라고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성질이나 상태 설명하는 건 형용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서술어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동사나 형용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국어 문장은 무엇이 어찌한다. 이때 어찌한다를 우리가 동사, 어찌하다,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무엇이 어떠한 상태니까 형용사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이 무엇이다. 그러면 무엇 플러스 이다가 더해진 거니까 이런 경우는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서술어 어떻게 만들어요? 어찌한다라고 하는 동사 이용해서 만들어요. 어떠하다라는 형용사 이용해서 만들어요. 세 번째는 체언, 가장 쉽게 명사에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써 있으면 줄거리니까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나 성질 따위를 설명하는 건데 무엇이 어찌하다 동사,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 동사, 무엇이 어찌하다 다 동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찌하다를 설명한 경우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목적어 필요할 때 우리가 타동사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동사, 이거는 타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참고로 무엇이 어찌하다 할 때 요거는 요 앞에 무엇이가 보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때 어찌하다는 보통 되다, 아니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다를 쓰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동사를 쓰는 거니까. 다음,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서 중요성이 최고다. 자, 모든 문장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뭐래도 서술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갑시다. 서술의 자릿수 문제가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자, 자릿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우리는 자릿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자리 서술어는 이 서술어가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개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그 필요한 한 개는 주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대표적으로 인수가 잘도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당연히 서술어겠죠? 동사가 서술을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잔다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인수가와 잘도 둘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인수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잘도란 말을 빼도 인수가 잔다라는 의미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자고 못 자고의 정도는 있겠지만 인수가 잔다라는 의미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잘도는 없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물론 앞에 보이는 게 두 개지만 두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성분인 주성분 개수를 세보는 거예요. 그럼 두 자리 서술은 뭐예요? 서술어에 주어는 필이 들어가요. 주어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 중에 하나가 붙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보죠. 되다라는 게 서술어예요. 그리고 주어는 당연히 인수가 되겠죠. 그러면 인수는 되었다. 그럼 궁금하죠. 뭐가 된 건데 그때 교사가 되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 우리는 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 그럼 이 서술어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헤어지다도 마찬가지예요. 인수가 헤어진 거기 때문에 주어는 당연히 필수적이죠. 한 개는 필요하고요. 근데 인수가 헤어졌대. 그럼 궁금한 거 있죠. 누구랑 헤어졌는데 누구누구와 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여자와 자 이때 와는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거든요. 와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부사어가 쓰여있는 요거 주어와 부사어가 필요한 이것도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앞에 세 개가 필요한 건데 주어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목적어랑 부사어 이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부사어가 오는 경우에 세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하는데 세 자리 서술어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적어줄까요? 넣다라든지 주다라든지 혹은 삼다. 요 주다, 넣다, 삼다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세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넣다는 왜 그런 거냐면 누구누구가 무엇을 어디에 이게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디에 세 개. 자, 주다도 마찬가지죠.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는지가 필요한 거니까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세 자리. 삼다도 비슷해요. 누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뭐뭐으로 삼았는지 가장 쉬운 예. 인수가 어린아이를 양녀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개가 필요한 케이스니까 이 밑에 볼까요? 인수는 주어, 그녀에게 부사어, 선물을, 목적어 하나, 둘, 세 개 다 필요하네요. 인수는 주어, 예쁜 그녀를, 목적어, 양녀로, 부사어.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사실은 예쁜 그녀를 예쁜을 빼도 이건 관형어기 때문에 인수는 그녀를 양녀로 삼았다라고 해도 어쨌든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필요한 건데 그녀가 예쁜 거니까 이거 통으로 묶어서 목적어로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인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술어가 꼭 필요한 앞에 성분이 몇 개 있냐 이게 자릿수 문제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자리 서술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시험에 잘 나온 단어 적어줄게요. 같다란 단어라든지 다르다라든지 마지막 하나가 맞서다 이런 것들도 다 두 자리 서술어예요. 누가 무엇과 같다. 누가 무엇과 두 개죠. 다르다는 누가 무엇과 다르다 두 개죠. 맞서다는 누가 무엇과 맞서다 이것도 두 개죠. 그러니까 다 두 자리, 세 자리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다음이요. 돈다란 말과 박다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자릿수가 달라진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바퀴가 잘 돈다. 그러면 자를 빼도 바퀴가 돈다라는 데 변함이 없죠? 그러면 돈다는 바퀴가라고 하는 주어 하나만 필요한 거니까 얘는 한 자리 서술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돈다가 있는데 이 돈다는 인수가 돈다. 어딜 도는데? 운동장을 돌아. 그러면 얘는 주어와 목적어 둘 다 필요한 케이스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두 자리 서술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돈다란 단어인데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구나. 자, 박다도 마찬가지예요. 방이 박다. 그러면 한 자리 서술어죠. 그런데 이거는 인수가 광주 지리에 부사어 밝아. 그럼 이때의 박다는 뜻이 다르긴 해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래서 모양은 똑같지만 즉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지만 뜻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박다라고 써 있어도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뜻에 따라서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위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뜻이 다른 거예요. 위에 돈다는 스스로 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는 어딘가 가장자리를 따라서 돈다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뜻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 넘어갈게요. 서술어의 구성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용언이나 체언 더하기 서술격 조사. 쉽게 말하면 동사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 하나로도 만들 수 있고 체언 더하기 서술격 조사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서술어의 기본 요건인데 둘 이상의 용언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본용언과 보조용언 얘기하는 건데요. 용언이 두 개잖아요. 보통 용어는 하나로만 나뉘거든요. 근데 두 개인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 밥을 먹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먹어란 말과 보다란 말 두 개가 결합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밥을 먹어보자. 이 밥을 먹은 다음에 어디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때 먹어란 말은 실제 의미가 살아있는 본 용언이지만 뒤에 보자는 얘에 대한 부가적으로 도와주는 말밖에 안 돼요. 한번 먹어보자 이 얘기는 먹은 다음에 보자가 아니라 그냥 먹자란 얘기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용언이 두 개지만 본용언과 두 개의 용언,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서 두 개의 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주성분으로 무엇인지 확인해보자가 나와 있어요. 자, 주성분 뭐 있죠? 서술어,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가 있었죠. 일단 서술어부터 찾아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늘 서술어부터 찾으시면 돼요. 서술어, 보다란 말이 있네요. 자, 누가 본 거죠? 저가 본 거죠. 주어 찾아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술어 찾았으면 주어 찾아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목적어나 보어 찾아보는 건데 목적어는 보통 우리가 을을 있잖아요. 그러면 을을 붙어있는 얘. 그렇죠? 그러니까 얘 세 개. 얘는 목적어가 되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닌, 주성분이 아닌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극장에서나 저기는 동생 과나 일요일에 같은 경우에 부사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재미있는은 명사를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관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보다란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상을 평가하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뭐뭐으로 보다. 그럴 경우에는 을과 로가 다 필요해요.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기본으로 자릿수로 책정을 해요. 그러면 보다란 말은 주어가 앞에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목적어 필요하고 로는 부사어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때의 보다 이런 의미에서 보다는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가 돼야 되겠죠. 보고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이해했어요? 자, 근데 사람을 만난다라는 뜻에서의 보다는 누구누구와 보다 혹은 누구누구를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끊어 있어요. 얘는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얘는 얘를 쓰던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녀와 보게 되었다. 그러면 그녀와 하나만 필요한 거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과 하나만 필요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네요? 아니죠. 주어는 기본으로 있는 거니까 두 자리 서술어죠. 선생님 얘는 을 하나만 있으니까 한 자리 서술어인가요? 주어가 기본 있다니까요?
두 자리 서술어예요. 이렇게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되다는 만나다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사실은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 만나다 이 보다란 말은 얘네들이 꼭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두 자리 서술어를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주어로 갑시다. 서술어 끝났고요. 주어로 갈 거예요. 자,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낸다. 아, 주어라고 하는 거는 주체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해서 이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어를 얘기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이 가가 붙은 건 주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때 주어 어떻게 만드냐면 주격조사 이 가를 붙이거나 혹은 깨서를 붙인다. 이건 하나로 봐도 되겠다. 그냥 주격조사를 붙인다라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주격조사 생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수가 밥을 먹는다인데 인수 밥을 먹는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조사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나,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나는 너를 알아라고 쓰는 건데 나, 너 알아. 조사를 다 빼기도 하니까요. 다음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보조사는 머릿속에 여러분 5개를 좀 기억해 두세요. 보조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은는, 도만요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주어 만드는 보조사는 은, 는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는 요거는 보조사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주격조사 이 가가 있고요. 보조사 은, 는이 있는데 은, 는이 붙어도 주어가 되고요. 이 가가 붙어도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수가 주어예요. 인수는 주어예요. 똑같이 주어지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왜? 위에 거는 격조사, 격조사가 붙어 만들어진 거고 밑에 거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가 붙어 만들어진 거니까 만든 방식이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밑에 보죠. 철수가 주격조사 붙은 거네. 철수? 조사 생략될 수 있다. 철수도 은는 도만요 있잖아요. 그러면 은는이 붙을 수 있지만 도도 만 요것도 쓸 수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건 은는이니까 은는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럼 철수도 도서관에 가고 없는데 그럼 여기도 다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 더요. 착한 철수는 도서관에 가고 없는데 그럼 왜 두 줄 적혀 있냐면 주어가 꼭 한 단어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앞에 꾸며서 착한 철수는 우리 아까 어절이 두 개 합쳐졌는데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닌 경우 뭐라 그랬죠? 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철순이라는 구도 하나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는 선생님께서는 깨서라고 하는 주격 조사 붙었다. 선생님 는도 있는데요. 맞아요. 는은 보조사. 그럼 주어에 조사가 꼭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격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붙기도 하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조사가 꼭 하나 붙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께서 주격조사, 보조사까지 붙어서 어쨌든 주어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보죠. 주어에 관해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격조사를 통해 만들 수 있다. 뭐 있는데요? 이가 있고 깨서 있다. 그리고 여러분 책에는 지금 안 써 있었나 싶은데 원래는 잠깐 볼까요? 안 써 있네요. 이 에서도 사실은 주어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했다. 이 얘기는 말을 좀 바꾸면 우리 학교가 우승을 한 거잖아요. 이럴 때 에서도 사실은 들어가서 이거는 주격조사가 작용되어 격조사가 작용되어서 요것 또한의 주어를 만드는 역할을 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 뒤에다가 보통 에서를 붙이게 되면 이것도 주어를 만드는 격조사가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밥을 먹었다지만 나 밥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보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요거죠. 요 보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착한 인수는 이라고 하면 어절 두 개가 합해졌는데 주어 서술어 관계는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명사구라고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착한 인수까지가 명사구고요. 는은 이제 조사가 붙은 거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가 천재임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인수가 천재이다. 그러면 이게 주어고 서술어잖아요. 두 개의 어절이 만나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만나는 거 우리는 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미음으로 끝났잖아요. 그 뒤에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조사 앞에 올 수 있는 말은 기본적으로 체언이에요. 체언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인수가 천재임이라고 하는 건 체언 중에 대표인 명사 이름을 따서 명사 역할을 한다. 근데 주어 서술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명사 역할하는 절. 그래서 명사절. 아, 명사절도 주어로 쓰일 수 있구나. 명사구도 쓰일 수 있구나. 그럼 4번의 포인트는 하나의 단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뭉쳐진 구나 절도 주어가 될 수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정리 끝. 다음 두 번째 할게요. 자, 먹다라는 서술어는 반드시 체언에 을을이 결합한 성분 요구하는데 이때 을을은 우리가 목적어라고 한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 객체라고도 해요. 목적격 조사 을을 요게 1번. 다음에 아까 주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얘도 생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조사. 그럼 다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맥락에 설명하는 건데 1번은 격조사 붙으면 돼요. 2번 격조사 생략돼요. 3번 보조사 붙을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격조사에는 주어니까 주격조사, 목적어니까 목적격조사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여기 과일을 목적 격조사, 과일, 조사가 사라질 수 있다. 과일도, 은는 도만요 할 때 도, 보조사 붙은 사례다라고 정리하는 거죠. 자, 요거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적어 정리해봅시다.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서 만들 수 있다. 격조사. 두 번째, 생략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고요. 세 번째, 보조사 붙을 수 있다. 그럼 얘도 아까 주어와 마찬가지로 명사구나 명사절 이용해서 목적어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인수는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좋아해가 서술어, 맛있는 과일을까지 전체가 목적어. 근데 맛있는 과일은 어절 두 개인데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 명사 구. 자, 이거는요. 인수가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어. 그럼 이게 서술어. 누가 기다린 거죠? 인수가 기다렸죠. 주어, 서술어죠. 그럼 통으로 묶어서 여기가 목적어가 될 텐데 그녀가 오기까지 끊어보면 그녀가 온다. 주어, 서술어잖아요. 그럼 절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절인데 이거는 조사가 뒤에 붙어 있으니 조사 앞에 올 수 있는 건 체언밖에 없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의 대표적인 명사 이름을 따서 명사절이라고 한다. 아까 설명 다 했던 거니까 체크하세요. 다음 갑니다. 자, 보어는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쉽게 말하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들은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복격조사 이가가 붙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팁 하나. 주격조사도 이가 있잖아요. 이가가 있잖아요. 근데 복격조사도 이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헷갈릴 수 있냐면 이게 주격조사인가 복격조사인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가 있을까? 영숙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영숙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가는 기본적으로 주격조사를 알고 있잖아. 그럼 뭐가 아닌 거야? 영숙이 아닌 거야. 뭐가 아닌데?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때 영숙이는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고 요때 이는 복격조사 이가 붙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격조사가 붙어 있지만 차이점은 주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주어, 복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생략될 수 있고 보조사 붙을 수 있다. 그럼 다 똑같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다 격조사로 만들 수 있어요. 생략될 수 있어요. 보조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그는 학생이 아니다. 아니다 앞에 오니까 얘는 보어. 그죠? 격조사. 복격조사 이가 붙은 거라 볼 수 있겠고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되다 앞에 올 수 있는 이 보터 있네요. 그러니까 보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어렵지 않았죠? 그럼 보어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복격조사 이나 가가 쓰여 있다. 주의할 건 주격조사 이, 가와 구분해라. 복격조사 생략할 수 있다.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다 정리했네요. 됐죠? 자, 이번엔 넘어가서 부속성분. 자, 필수성분은 끝났어요. 주성분이 4개 있었죠.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부속은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이라 얘기했어요. 자, 이때 동그란 마음은 동그라는 마음을 꾸며주는 말인 거고 활짝 웃었다를 꾸며주는 말인 거죠. 그러면 마음은 명사인데 저 마음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속성분. 그 다음에 웃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부속성분. 그 중에서 명사를 꾸밀 때는 관용어라고 하고 이렇게 동사나 형사를 꾸밀 때는 우리가 부사어라고 해요. 그래서 동그라는 관용어, 밑에는 활짝은 부사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먼저 주는 동사, 형사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라고 하면 되겠고 위로의 선물. 얘가 좀 특이한 건데 선물을 얘가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요. 근데 위로의라는 말은 위로 더하기 의가 결합된 거예요. 자, 의는 뭐냐면 관형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쟤는 좀 특이하게 명사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해서 관형어가 된 케이스다. 자, 구체적인 건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자, 포인트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때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 수식한다. 자, 까먹지 말아야 될 거 관형어는 뭐랑 어울려요? 체언이랑 어울리고 그 다음에 부사어는 뭐랑 어울려요? 보통 용언을 수식한다. 근데 주로라는 말은 용언 말고도 수식하는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것이다. 관형사 그대로. 그러면 관형어 만드는 거는 관형사를 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체언의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기도 한다. 인수 더하기 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 더하는 거. 다음 세 번째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밑에 보죠 여러분.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이때 새는 관형사예요. 그래서 1번 케이스 관형사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소녀는 시골의 요게 이제 관형격 조사 얘 붙은 거죠. 의가 붙은 케이스니까 2번 케이스. 그 다음에 시골 이건 뭐야? 관형격 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번인데 얘는 2번 이야기, 여기는 4번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얘는 1번이었어요. 그럼 남은 건 3번이잖아요. 밑에 보죠. 철수가 예쁜 꽃을 샀다. 자, 여러분 예쁘다는 원래 원형이 예쁘다, 예쁘고, 예쁘까지가 변하지 않는 어간이에요. 어간, 예쁘 플러스 꽃을 쓰고 싶은데 이 어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항상 뭔가를 연결할 때는 가운데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 연결고리를 무슨 형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뒤에 명사가 왔을 때 꾸미는 걸 관형사처럼 쓰인다 해서 관형사형엄이라고 하는데 관형사형 어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은는 을 던이에요. 자, 4개를 외워두시면 좀 좋아요. 뭐 있다고요? 은는 을 던이 있고 참고로 은는 을 던에서 은하고 을은 위에 있는 을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예쁘는 이상하죠. 예쁘던 꽃, 뭐 얘는 괜찮은 것 같다. 그다음에 예쁠 꽃, 예쁠 꽃은 조금 약간 어미가 이상하게 한데 어쨌든 우리 앞에 있는 얘를 좀 붙여볼까요? 예쁜. 자, 얘를 붙이려면 의가 지금 이미 있으니까 얘를 붙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니은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잖아요.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이란 말이 마치 관형사처럼 쓰이고 있는 문장 성분 관형어라고 하는 거죠. 얘는 당연히 얘를 꾸미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얘가 3번이 된다. 됐죠? 자, 정리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갖고서 이제 여러분이 다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자. 관형어 어떻게 만들어요? 1번. 관형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인수는 새 책을 샀다 할 때 새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체언과 관형격 조사 의를 결합할 수 있는데 이때 관형격 조사 의는 생략도 가능해요 라는 거 아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인수는 너의 친구잖아 라고 하지만 인수는 시골 풍경, 원래는 시골 여기에 의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지금 안 쓴 케이스인 거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 세 번째,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서 만드는데 이다를 붙일 때 당연히 이다만 쓰고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수는 천재이다 형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술격조사 이다에다가도 똑같이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든 거예요? 천재 플러스 2에다가 밑에 이렇게 니은 얘를 붙여준 거죠. 이다, 이고, 이니 해서 이가 변하지 않는 어간 파트니까 여기다가 니은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관형어가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천재인 형 이거 꾸며주는 거니까. 자,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 붙는 거 똑같은 거죠. 예쁜 거 아까 설명했어요. 얘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다음 다섯 번째는 이게 여러분 책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관형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형절이라면 관형어 역할을 하는 절. 절은 아까 주어 서술어가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찾아보죠. 일단 사람이야가 서술어죠. 그럼 누가 사람이야? 인수가 사람이야. 그럼 얘가 인수가 아니라 주어겠죠. 그러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본다면 인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통째로 뭐가 돼요?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끊어본다면 우리 모두가 주어 서술어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우리 모두가 주어 서술어. 우리 모두가 좋아해. 우리 모두가 좋아한다. 주어 서술어. 근데 얘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꾸미고 있잖아.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명사인데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아까 관형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절,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는 아까 주로 용언을 꾸민다고 했지만 사실은 용언 말고도 꾸미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부사어는 부사가 부사어로 된 것이 있고 용언의 부사형, 이 용언의 부사형이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사어로 된 것,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 부사어로 된 것 등이 있다. 그래서 부사가 바로 부사화된 것들,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이 된 거, 체언과 조사의 결합. 관형사랑 좀 비슷하다. 예를 들어보죠. 지하철을 타면 더 빠르게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럼 더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더라고 하는 게 당연히 부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책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지하철,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교과서 100쪽에 있는 건데 더라고 하는 것들은 부사가 바로 부사가 된 거구나. 체크 포인트 1번. 그 다음에 빠르게, 빠르게는 빠르다라는 말이 빠르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게라는 말은 빠르다가 변형된 용언의 부사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그럼 학교 플러스 애가 결합된 거니까 얘는 세 번째 체언과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때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주로 용언 꾸며요. 근데 관형어를 꾸밀 수도 있고 다른 부사어를 꾸밀 수도 있고 문장을 수식할 수도 있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기도 한다. 되게 많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사어는 어마어마한 많은 역할들을 한다는 게 포인트인데 자,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하죠. 여기 예시가 없나? 뒤에 있지 않나? 있다. 뒤에를 먼저 보고 넘어올게요. 자, 코스모스가 참 예쁘다라는 예시문이 있어요.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냐면 코스모스가 참 예뻐. 이때의 참은 당연히 부사 자체가 된 거죠. 그리고 참이라고 하는 건 예쁘다라는 뭘 꾸미죠? 용언을 꾸민 거죠. 형용사를 꾸미는 말인 거니까. 그래서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이 참이라는 말. 두 번째,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그럼 과연 그 아이 이거요? 과연 똑똑하다야? 과연 뭐뭐하다야? 그치? 과연 뭐뭐하다. 그러니까 과연이란 말은 이 문장 전체를 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말. 다음 세 번째, 그들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다. 그러니까 아주는 뭘 꾸미죠? 아주 오랜을 꾸미죠. 근데 오랜이란 말은 사실은 친구를 꾸미는 말이잖아요. 그럼 친구는 명사인데 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말은 관형어죠. 명사는 꾸밀 수 있는 관형어니까 그 관형어를 꾸미는 말이 요거 있는 부사.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를 수식해준다. 여기는 문장을 수식해준다. 여기는 용언을 수식한다. 그죠? 그다음에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있어요. 그럼 그러나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전체를 가는 건데 얘는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접속 부사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문장 부사어에는 접속 부사어가 있다고 써 있죠. 그죠? 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밑에 연이 매우 높이 나는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매우란 말은 뭘 꾸미죠? 매우 높이를 꾸미죠. 매우 높다. 근데 얘들아, 높이라는 말은 사실은 얘가 부사예요. 그러면 이 매우는 뭘 꾸며줘요? 부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사어는 부사를 수식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앞뒤말을 뭐 하는 거냐면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다른 말 아까 뭐라 그러냐면 뭐 연결해 주는 걸 아까 앞에서 문장의 단어를 이어주기도 한다. 그 사례에 해당하는 거라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밑에 보시면 참이나 아주나 매우, 참, 아주, 매우는 각각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와 같이 문장 속에 특정한 성분을 수식한다. 그러니까 얘는 용언인데 용언이 지금 서술어니까 얘는 서술어 수식해요, 관용어 수식해요. 이건 부사어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부사는 부사어니까 부사어 수식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건 하나하나의 성분을 수식하기 때문에 성분 부사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과연이란 말은 문장 전체 꾸미는 말이니까 문장 부사어라고 하는 거고 이 문장 부사어에는 접속 부사어가 있는데 그러나나 고로와 같이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어가 여기에 속한다. 아 그러면 이 고로와라는 말하고 그러나란 말은 우리가 무슨 부사어다? 접속 부사어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라고도 보통 이제 지칭하는 말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잠깐 앞에 가서 정리하고 올게요. 자, 부사어라는 것들에 대해 선생님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요게 어지간한 부사어에 대한 건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팁으로 만드세요. 첫 번째, 어떤 걸 부사어로 만들 수 있니? 부사 자체가 부사어가 될 수 있단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부사는 당연히 부사어가 되는 거죠. 관형사가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 자체는 부사어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수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 가장이란 말, 얘가 부사이죠. 이 가장이라는 부사가 당연히 부사어가 되는 걸 거예요. 자, 체언과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에 뭐뭐 있어요, 선생님? 에게, 에서, 에, 으로, 와, 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사격 조사를 붙이면 너에게 갔었지 인수가 오락실로 가더라 너와 달라 이런 거 전부 다 격조사 부사격 조사인데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인수가 오락실 가더라 그럼 로를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지만 뺄 수도 있다. 다음 세 번째 용언에 부사형 어미를 쓴다. 아까 관형사형 어미가 있는 것처럼 부사형 어미가 있는데 우리가 부사형 어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뭐 개, 뭐뭐 도록 이란 말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는 빠르게 먹을 수 있어. 그럼 빠르다라는 말에 이렇게 개를 붙여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빠르다라는 용언에 개를 붙여서 부사형 어미를 만들면 얘는 부사어잖아요, 여러분. 부사어? 그러면 부사어니까 얘는 부사인가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잠깐 봐요. 먹다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다는 동사잖아요. 그런데 먹다를 먹은 밥이라는 말에서 요 은을 붙여서 만들었어. 그러면 먹은 밥인데 밥은 명사니까 먹은이란 말은 관형어가 된 거죠. 그럼 선생님 먹은은 체언을 꾸밀 수 있으니까 관형어는 관형사가 된 거겠네요. 즉 동사가 관형사로 변한 거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먹은이란 거는 먹이 어간이에요. 그리고 은이라고 하는 건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러면 결국 이 먹은이란 단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미가 있다라는 건 용언이란 뜻이에요. 용언은 동사, 형사를 얘기하는 건데 용언은 기본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가 살아있다라는 건 얘가 다른 동사, 다른 걸로 변한 게 아니라 기존의 용언의 의미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먹으는 품사가 뭐예요? 여전히 동사라고 해야 되고 대신 문장 성분만큼은 관형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빠르다라는 말 때문에 원래 성진 품사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사어로 바뀌었지만 빠르게는 부사는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용언이나 관형어나 부사어나 문장 이걸 수식할 수 있고 단어와 문장을 이어주기도 하다. 되게 많은 기능을 한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문장부사어는 성분부사어에 비해서 위치 이동이 되게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니까 문장부사어 대표적인 게 아까 과연이 있었잖아. 과연 인수는 했을까? 인수는 과연 했을까? 인수는 했을까? 과연? 이렇게 과연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문장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부사절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죠. 먹었다가 서술어예요. 누가 먹었죠? 인수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은 거야? 숨이 차도록 먹은 거야. 우리 아까 도록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부사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숨이 차다. 그럼 얘가 주어와 서술어니까 얘 절이죠. 절인데 숨이 차도록 먹었다. 서술어를 꾸미고 있네. 서술어를 꾸밀 수 있는 건 우리가 부사어라고 했는데 그럼 부사어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부사절이라고 해야겠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에 보조사도 결합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나의 개가 부사잖아요. 왜냐하면 애개라는 게 부사격 조사가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부사격 조사 붙은 다음에 뒤에 보조사가 붙어 있네요. 부사격 조사를 그 보조사를 부사어에 붙일 수도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부사예요. 부사이자 부사어. 근데 도라고 하는 보조사를 붙여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에 도를 붙여 만든, 보조사를 붙여 만든 거라 볼 수 있다는 거. 결합이 가능하구나.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의적.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즉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필수적이 되기도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수가 나에게 책을 주다 라고 하면 주다란 말은 책을도 필요하고 인수가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도 꼭 필요해요. 누구에게 줬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나에게가 부사어인 건데 부사어는 필수적인 주성분이 아니잖아요. 주성분 주성분인데 주성분 주어 주성분 목적어인데 근데 얘는 원래 부속 성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다 했어요 이제. 자 넘어가서 정리합시다. 자 확인하기인데요. 문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가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설마 도둑질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분부사어와 문장부사어로 나누어 보는 거 하는 거거든요. 성분부사어는 하나의 성분을 꾸미는 거고 문장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라 얘기했으니까 그럼 아무리라고 하는 건 뭘 꾸미는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아무리란 말은 성분부사어겠구나. 설마 도둑질? 설마 하겠어? 정확히 말하면 설마 이러겠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설마는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그동안 너무 몰랐다. 그럼 너무 이러이러하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너무 내가 너를 몰라라 이런 거니까 얘는 성분부사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정리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독립어 정리한 다음에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독립어는요. 혼자 존재하는 걸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게 청춘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명사 하나만 써도 독립어로 쓸 수 있구나. 다음 소년, 이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어가 우리가 혹격조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결합해 쓸 수 있다. 미리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이어라고 하는 혹격조사를 붙이면 독립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독립어는 문장이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그러니까 독립돼 있다는 뜻이겠죠. 독립어는 특정 성분과 구조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탄사 또는 체언의 혹격조사. 방금 얘기했네요. 감탄사를 쓰거나 아니면 혹격조사를 결합한 경우가 많다. 자, 밑에 보면 여기 감탄사 있다. 그죠? 감탄사. 독립어라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예 맞습니다 할 때 예라는 말 있죠. 요것도 일종의 하나의 독립어. 다음에 애구 왜 그렇지? 애구란 말이 또 하나의 독립어. 다음 철수야 얘네 부르는 혹격조사 결합된 말이니까 철수야 전체가 독립어. 어렵지 않았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독립어는 감탄사 자체가 독립어가 된다. 그래서 저기 서 있지만 어머나 이런 말들. 다음에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야나 이어가부터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조사들 생략할 수 있었잖아. 격조사는 또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인수, 야 이게 독립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왕이 시어 부르는 말 독립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면 인수 이리 와봐 뺄 수 있네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체언으로 부르는 말, 그러니까 체언 하나만 써서 부르는 말도 독립어라고 할 수 있다. 엄마
오늘 일찍 들어와요. 엄마 부르는 말. 그러니까 명사 하나만 쓰여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얘랑 통할 수 있겠다. 호격조사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다음 네 번째. 채연이 제시어일 때 추억. 추억. 그것은 듣기만 해도 한 마음이 아린다. 이때 추억은 마치 추억을 부르듯이 썼잖아. 추억. 이렇게 제시어로 내미는 것도 하나의 독립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했죠? 깔끔하게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풀고 마무리할까요? 학습활동인데요. 문장 이루는데 고역이 되는 문장 뭐라고 하죠? 당연히 주성분이라고 하죠. 자,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이다. 동작 대상 아까 뭐였더라? 목적어. 그 다음에 채연을 수식한다. 수식하는 거 뭐였었더라? 채연 수식하는 건? 그렇지, 관형어. 용어는 수식하는 문장은 뭐죠? 뭐예요? 용어 수식하는 거? 부사어. 그 다음에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설명하는 문장. 동작이나 상태나 성질 등. 맨 마지막에서 뭔가 서술하는 거니까 서술어.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 성질, 주체를 나타내는 거. 주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주어라고 하면 되겠다.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문장 간의 짝져는 의미를 비교해보라. 문장 성분 뭔지. 학교에 갔다. 자, 애는 부사격조사잖아. 당연히 부사어죠. 학교를 갔다. 를이니까 뭐예요? 목적어죠.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학교로 갔다. 어디로? 부사격조사. 부사어죠. 됐죠? 그러니까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격조사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철수에게. 부사격조사잖아. 부사어. 철수를. 나는 선물을 철수에게 주었다라고 약간 의미상으로 살아있긴 하지만 이때 철수를 목적격조사가 붙어있으니까 목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었다. 얘들아, 얼음이 되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올 수 있는 말이니까 보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음으로 되었다. 요건 의로인데 의로가 붙어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부사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약간 좀 이제 애매한 건 부사어긴 한데 의로가 부사어라서 요게 경우에 따라 이거를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니까 보어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르친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해도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따라서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3번. 바로 오너라. 얘들아, 바로는 오너라를 꾸미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바로는 부사예요. 근데 부사는 반드시 부사어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요. 그건 바로 너의 책임이야. 그럼 바로는 부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이한 건 부사하면서 부사어인데 이때의 바로는 특이하게도 뭘 꾸미냐면 너를 꾸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사는 용언을 꾸미지만 얘는 특이하게도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다. 이거 하나 알아둬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요. 여기 참 조용하지. 그럼 여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말. 대명사죠. 대명사인데 여기가 조용하다니까 가를 붙인 말이 여기가 조용하다. 그러니까 주어로 쓰인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놓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명사를 가지고 부사어. 그럼 무슨 어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생략돼 있을 때는 조사를 넣어봐서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격조사 생략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 끝.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오늘 문장 성분에 대한 건 선생님이 지금 대략 한 50분 정도 강의했는데요. 문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 성분 이야기 한 거니까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그 다음 이제 다음은 이제 문장의 짜임 나와요. 문장의 짜임이 훨씬 더 시험에서 잘 나오는 파트이긴 한데 문장 성분 기본으로 가는 거니까 꼭 여러분 거 만드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문장 성분 어떻게 하죠? 필수 뭐야죠? 필수? 이렇게 하면 될까? 자, 어쨌든 자 필수 성분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고생했고 다음번에 다른 강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